통통스. 자, 창의경영 영상 시작합니다. 전 영상에서 우리 경영 관리를 하는 과정을 계획, 실행, 통제라는 세 가지 단계로 다루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계획에 대해 이 단계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이 단계를 실제로 실행하는 그 사례를 먼저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경영 목표의 설정과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걸 예시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먼저 경영 관리 과정을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 좀 가릴게요. 헷갈리니까. 우리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의 학습을 경영한다 라는 사례로 이 경영 관리 과정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좀 올려야겠다. 그죠? 이 2학년 3반이라는 우리 반을 어떻게 해야 좀 학습 성취도가 높아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담임으로서의 경영을 한다. 학급을. 그럼 경영이랑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은 우리 반 학생들이 평균 10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사회라는 과목은 평균 15점 올리도록 해야겠다. 왜냐하면 전에 받았던 점수를 각각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담임선생님이 판단을 내려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뭐야?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세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부 계획. 죄송합니다. 세부 계획. 그러면 이렇게 10점씩, 15점씩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월, 화, 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마다 저녁 7시에서 9시에 모의고사를 풀게 한다 라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는 거죠. 이게 뭐야? 계획이었죠. 계획. 배웠던 계획 단계죠. 계획 단계. 계획 단계를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죠. 실행 중에서도 뭐 먼저? 조직 먼저 해야 되겠죠. 실천. 모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는 과목이 친구들마다 다 다르죠. 친구들마다 나는 A라는 과목 선택했고 나는 B라는 과목 선택했고 다 다르니까 같은 과목을 선택한 같은 교과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소모품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조직을 하는 거죠. 일종의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은 같이 공부해라.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그 다음에 꿈 발표나 상담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 우리 반의 꿈을 발표하게 해서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난 꿈을 이루기 위해선 공부해야 돼. 학습해야 돼. 성취도를 높여야 돼. 또는 상담을 하는 거야. 그 학생들과 공부할 때 힘든 점은 없니? 너는 공부 방식을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담임쌤으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의 동기도 유발이 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갖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경영하는 입장으로서 지휘를 하는 거죠. 지휘.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모둠 활동으로서 공부를 시켰어요. 모둠 공부를 시켰는데 이 모둠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소모둠 구성원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둠원을 서로 바꿔준다거나 교체한다거나 새로운 모둠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겠죠. 담임선생님이. 이게 바로 이 실행에서의 조정이겠죠. 이 세 단계가 모두 다 실행이라는 단계로 묶을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
이제 시험을 진짜 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시험을 쳐봤더니 이 과목별 점수가 나오겠죠. 그걸 확인하고 처음에 계획 세웠었죠. 과목별로 몇 점씩 평균 몇 점씩 올리자 했던 것들을 목표 점수와 비교합니다. 뭐예요? 이게 단계는 성과를 측정하는 단계죠. 측정.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한 경우와 그러지 못한 경우에 원인을 분석해 새로운 학습 방법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이 목표에 달성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달성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각각 학생들의 원인을 좀 분석해가지고 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이 친구들에게 맞는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스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마지막 통제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영관리 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밑에 좀 헷갈리니까 가릴게요. 글자가 많으니까. 경영 목표가 뭐냐? 이 경영 활동을 위해 도달할 목적지, 그죠? 아까 전 예로는 뭐 과목별 올려야 될 점수, 이게 아까 전 사례로는 경영 목표가 되겠죠. 이윤 추구는 기업의 목표죠. 회사의 목적은 뭐야? 이윤 추구라고 대답하면 너무나 단순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 추구만 하면 단돈 10원도 아까워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죠. 돈을 최대한 아껴서 제품을 만든 거야. 그러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기가 쉽지 않죠. 기업이 만약에 그런 마인드로 간다면.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멀리 넓게 봐서 기업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가 장기적인 목표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목표로 삼아야 될까? 기업의 생존이나 경쟁력 확보, 뛰어난 명성,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목표로 적절하다라는 거고, 이 사회에 대한 공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이런 거는 전 영상에서 말했죠. 사회적 책임. 그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에 대한 공헌은 기업에게 좋은 장기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자라는 목표를 세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기업이 하는 일 자체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윤 추구는 장기 또는 중기적인 목표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중장기 목표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 경영 목표입니다. 경영 계획이에요. 경영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정을 제시하는 거. 계획. 그래서 경영 계획의 역할. 경영을 계획해서 하는 것의 기능이죠. 미래 환경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 계획 없이 관리하고 경영할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기업이 변화에 즉각 대응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의사소통과 조정의 촉진. 우리 전 영상에서 이 경영관리 과정을 하면서 조정 그리고 지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거 조정과 지휘. 여기에서 뭐예요? 관리자가 지휘를 하는데 원칙도 있었고, 그죠? 4가지 원칙도 있었고, 조직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없다면 또는 매뉴얼이 없다면 상당히 중구난방, 혼선이 가중되겠죠. 혼란스럽겠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 계획이 있으면 더욱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 통제 활동의 기준. 그죠? 통제 활동의 기준. 통제라는 거 뭐였어요? 여기 나온 통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세웠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를 달성했는가, 그 계획에 맞춰서 중장기, 단기적 계획, 목표에 있어서 달성을 했는가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게 통제였죠. 그 통제를 할 때 있어서 계획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달성을 했느냐 마느냐. 그 기준이 이 계획이라는 겁니다. 초반에 이 계획. 그래서 경영계획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에 따른 경영계획의 구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요. 장기 계획은 5년 이상의 기간을 전망하는 계획이고요. 장기적이니까 당연히 기업의 생존이나 번영, 발전과 관련된 계획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음, 중기 계획은 생산시설 확장 또는 축소와 같이 몇 년 정도 걸리는 이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또 그런 식의 좀 몇 년이 걸리지만 장기적인 목적은 아닌 그런 것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고,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전망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기 계획은 현 수준의 생산 시절과 설비의 생산성을 높인다.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럼 기계를 새로 산다. 이 정도. 혹은 기계를 바꾸자. 라는 정도. 이 정도. 1년 단위 예산 계획이고, 짧죠.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간다. 라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 다음, 경영계획의 수립 방법. 그럼 경영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향식입니다. 하향식은 뭐예요? 아래로 향한다. 아래로 향하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위에서 출발해야 되지. 위에서 아래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회사에서 위는 누구예요? 회사에서 위의 역할을 하는 사람. 경영인이죠. 경영인, 관리인. 그죠? 관리자, 경영인. 이 사람이 아래로 계획을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경영 의지를 구성원, 아래는 누구야? 직원들이죠. 회사 직원들, 구성원들이 경영 계획에 반영하는 거. 경영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하면 그걸 구성원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해서 그 경영인의 의지를 담아서 만드는 계획이 하향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향하니까. 창업 초기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을 때 운용한다. 즉 회사가 아주 작거나 또는 아직 회사가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초반이라서. 그럴 경우에는 경영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 그런 시기일 때는 이 하향식 계획 수립이 효과적이다. 두 번째, 상향식 계획 수립입니다. 당연히 상향식이니까 하향식의 반대겠죠.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상향.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그래서 상향식인데 위를 향한다. 그래서 아래는 누구야? 아까 전 말했던 직원이죠. 직원이 아래를 뜻하는 거고 위는 누굴까요? 경영자.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성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는 내년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부서는 3년 후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야? 경영인에게 전달하는 거죠. 경영인이 이를 반영해서 경영계획을 최종적으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에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급변하는 환경이 나타나면서 경영인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 자기도 모르는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직접 하는 당사자들인
이 구성원들,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고 계획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즉 구성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만든 계획이니까 이 계획에 대한 불만이 낮겠죠.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그 명령보다는. 그러니까 참여도가 높고 또 계획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건 내가 이 계획을 따르겠다, 만족한다 하는 정도가 하향식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 조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혹은 소수의 경영인이 의견을 내서 이대로 해 라고 하는 시간보단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그리고 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되는 거죠. 뭐보다? 하향식보다. 그래서 하향식과 상향식은 서로 반대니까 장단점도 역시나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하향식, 상향식 계획 수립 다음에 벤치마킹.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벤치마킹도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 방식이죠. 경쟁 업체의 우수한 전략을 모티브로 해서 내가 따라하는 것, 참고하는 것이 벤치마킹이죠. 경쟁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즉 앞서 나가는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하고 비교해서 이를 적절히 모방하는 형태고, 시장 지배력이 낮은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경영 계획이겠죠. 앞서 나가는 기업들을 따라하는 거니까. 네 번째, 시나리오 계획. 시나리오 계획은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뭐예요? 영화의 혹은 뭐 연극의 이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것들이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경영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000원인데 1달러에 1,500원이 되거나 혹은 1달러에 500원이 되거나 막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환율뿐만 아니라 뭐 공장에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혹은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고 이제 들고 일어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땐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땐 저렇게 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미리 시나리오로 짜두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즉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게 요 특징이죠. 시나리오 계획. 그래서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짜는 방식이고,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단점은 뭐예요? 시나리오를 뭐 몇 개까지 만들어야 돼. 밑도 끝도 없잖아요.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 셀 수가 없는데, 그죠?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모든 상황에 시나리오를 짤 수 없다라는 게 이 시나리오 계획의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했을 때 그것이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했는데 꼭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으로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경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수고했어요.